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동물 생리 끝이 보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49장하고요. 50장까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동물 생리 파트에서 다루셔야 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시는 거세요. 자, 우리 48장에서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뉴런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자, 이제 그 신경세포들이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시게 될 건데요. 학생들 되게 불편해하는 단원입니다. 이유는 외울 거 너무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뇌 자체가 크게 보자면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부분들이 하는 기능이 전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대뇌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하는 기능들도 많고 또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조금 어려워하는 내지는 불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뇌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대뇌가 워낙에 하는 기능 자체가 부분에 따라서 하는 기능들이 다르다 보니까 캠펠 교재에 지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저랑 공부하실 때는 사실 전 학생들에게 생물 공부를 할 때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도록 보통 정리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항상 수업할 때 보시면 이거 왜 그렇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가는데 이 신경계 쪽 부분이 대뇌, 특히 대뇌 관련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냥 여기는 무슨 기능을 해? 그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연구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옴니버스식으로 쫙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공부가 맞는 건데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경계 같은 경우는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빠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뇌 같은 경우에도 캠펠 교재 보시면 부분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부분이라서 제가 대학생 때 배웠던 것보다 지금 책 보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방 바뀌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시험 문제는 사실은 고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반발할 수 없는 반박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내용들에 대한 것만 시험 문제 보통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문제 출제 확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실험 결과랑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서 그냥 교양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론적으로 정리를 좀 자세히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랑 같이 진행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외울 게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는 말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신경계라고 하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게 신경계 생각하면 뭔가 좀 발달된 기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척추동물 또는 사람 내지는 포유류만 신경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하등한 생물부터 신경계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분류 파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동물들을 이제 분류를 하실 때 하등한 생물들부터 이게 좀 개념이 좀 그렇긴 한데 좀 덜 발달되어 있는 생물들부터 고등한 생물 순서대로 이제 그 분류 파트는 정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물들의 순서가 그 분류 파트에서 정리하시는 생물 순서일 거예요. 사실 요 아래쪽에 더 하등한 생물이 해면동물이 있습니다. 해면동물인데 걔들은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어서요. 신경계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해면동물보다 조금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자포동물 또는 강장동물이라고 부르는 놈들인데 그 놈들부터 일단은 신경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야 되고요.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하등한 생물이어도 내부적으로 신경계가 발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요 자포동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극피동물 같은 경우는 조금 발달된 생물 쪽에 속합니다. 근데 신경계를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순서를 잡아준 건데요. 극피동물은 사실은 척추동물 바로 아래쪽이요. 제법 발달된 동물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신경계로 봤을 때는 조금 심플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발생 단계 내지는 분류 단계로 보신다고 하면 자포동물 다음으로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게 편형, 선형, 환형 뭐 이런 놈들인데 각각의 생물들 같은 경우에 그것들의 특성에 맞는 신경계들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하등한 생물에 해당하는 히드라나 내지는 해파리들이 속해 이 자포동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신경계가 있는데 신경계를 유심히 보시면 그런 거 없어요. 뇌, 척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신경세포들이 쭉쭉쭉 그냥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만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신경세포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감지는 가능하겠지만 되게 1차적인 반응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접촉 자극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움츠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형태의 신경
자극 형태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산만신경계에서 조금 더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 극피동물의 이제 대표적인 생물이긴 한데 이 생물 같은 경우에는 몸의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겨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뻗어 있는 부분에 방사상 신경이 들어가 있고 그 신경들을 연결하는 신경고리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경계가 발달된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편형이나 환형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환형 동물부터 이제 몸에 마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몸에 마디가 나타나는 그 마디하고 일치하는 지점에 신경절이 발달되게 돼 있어요. 절지 동물에 해당하는 곤충들도 팔다리 뻗어나가는 마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신경절이 발달돼 있고 연체 동물 마찬가지 신경들이 모이는 신경절들이 발달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만신경계보다 약간 더 발달된 생물들 같은 경우에 편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몸에 마디가 없기는 하지만 신경세포들이 모이는 신경절들이 발달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발달된 신경계들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 발달을 하고 좀 더 발달된 생물에서는 신경절이 발달을 하고 이것보다 고등한 신경작용이 필요한 생물들에서는 두화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신경세포들 신경계에 뭔가 컨트롤,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뭐 환형이라거나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 절지동물은 뇌가 있기는 한데 연체동물 같은 경우 이 두 녀석을 보시게 되면 뇌라고 있기는 해요. 뇌라고 있긴 한데 그 뇌 부분이 되게 조그매요. 그치?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들이 신경절하고 신경만두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얘는 뇌와 같은 부분이 발달하게 된다. 요걸 두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플라나리아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요 앞쪽에 세포들이 모여있는 부분, 요런 부분들. 곤충 같은 경우는 지금 몸 크기에 비해 뇌가 상당히 작죠.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앞쪽 부분에 연체동물 중에서도 이제 요거는 지금 군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예요. 저거 비싼 거. 뭐지? 조개류 중에서 전복 같은 경우에 연체동물 중에 해당하는 거 비싼 거라고. 그 전복 같은 것 같은 경우에 연체동물에 해당하는 패턴이 있기는 한데요. 이 전복은 우리가 이제 채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 돌 같은 거에 붙어있는 걸 띄어내잖아요. 동물에 속하긴 하는데 사실 움직임이 별로 없는 애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계가 많이 발달할 필요가 없어서 두화가 됐다고는 한데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요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연체동물인데 오징어는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오징어는 지금 뇌도 발달되어 있고요. 신경도 마찬가지. 신경도 굵게 발달되어 있는 신경절이 신경망이 있는가 하면 얇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이제 우리 쪽에 가까워지는 뇌도 갖추고 있고 신경망도 이제 그냥 신경망이 아니고 부풀어 올라오는 신경절들과 신경망들이 같이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신경계들이 발달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심플한 패턴은 신경망으로 발달을 하지만 신경절 포함해서 뇌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나타나는 두화 현상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들이 어떤 패턴으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신경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하나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길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 몸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경에 대한 걸 다룰 때, 신경계에 대한 걸 다룰 때 학생들이 뉴런은 익숙한데 우리 뉴런 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중에 뉴런 외에 글리얼셀들, 신경교세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저는 앞쪽에서 신경교세포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신경계 쪽에서 지금 캠펠 교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다양한 교세포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봤던 표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자, 신경교세포에 속하는 세포들을 큼직하게 이렇게 6가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슈반세포하고 희소돌기 세포들은 공통점을 얘기한다면 수초를 구성한다라는 거, 그쵸? 근데 이제 슈반세포 같은 경우에는 말초신경계, 희소돌기 세포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뉴런들의 수초를 구성하는 세포들이었었고요. 방사상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생 과정에서 이제 작동을 해서 이 신경세포들이 발달하는 경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발생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성체에는 발달되어 있지 않은 구조. 근데 발생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사선글리아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포되어야 할 신경들이 분포가 안 되면서 이상적인 신경 질환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성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브레인 블러드 배리어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뇌혈관 장벽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혈관을 통해서 뇌 쪽으로 이제 유해한 항원들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쵸? 그 기능을 해주는 것이 이제 글리얼셀 중에서 성상세포가 하는 기능이었었고요. 미세신경교세포라고 한국말로 해놓으니까 또 좀 당황스러우시죠. 마이크로 글리얼셀이라고 해서 이 중추신경계 내부에 원칙적으로는 항원들이 안 들어와야 정상인데 맞고 또 막았는데 들어왔다. 결국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 안쪽에는 사실은 요 배리어 때문에 일반적인 내추럴 킬러 셀이나 백혈구나 림프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신경계, 중추신경계에만 작동을 하고 있는 식세포 작용할 수 있는 대식세포가 미세신경 교세포 마이크로 글리얼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뇌에 분포하고 있는 식세포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뇌실막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를 구성하고 있는 뇌실막의 존재를 하게 되면서 뇌 안에 있는 뇌수,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세포를 뇌실막세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6가지 종류의 교세포들이 실제로 이제 신경계에 분포하는 게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좀 뇌실이에요. 뇌실이니까 이 안쪽에 뇌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저 안쪽으로 뇌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이 겉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교세포 중에서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게 뇌실막세포.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죠? 뇌실막을 구성을 하고 있으면서 뇌가 들어갈 주변부의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절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여기 있는 뇌실막세포들이고 주변에 모세혈관 있고요. 그쵸? 여기 지금 이 세포가 성상세포라서 이제 혈관 타고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내지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뇌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상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름 제가 말씀드렸죠. 별 모양 닮았다고 해서 좀 더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큼직한 요 세포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뉴로셀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뉴런들 중에서도 희소돌기 세포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수초를 구성하는 세포들, 그게 이제 희소돌기 세포였었고, 미세신경교 세포가 중추신경계 내부에서 식세포를 하나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수초를 만드는 슈반세포까지. 여기 지금 성체이기 때문에 방사선 글리아는 표시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교세포들이 일반적인 뉴런들이랑 같이 이 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있어서 기능들을 보완해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여러분 캠펠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세포들의 이제 형광물질을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들을 구분하는 기술들이 발달을 해서 이 미세신경 교세포들이 얼마나 이제 복잡하게 신경계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마 형광 해파리에서 분리시킨 GFP 가지고 그 형광을 입힌 것 같은데 지금 신경세포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글리얼셀들 교세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초록색으로 분화가 된 것들이 이제 표지가 되어 있는 교세포들 표지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이 신경세포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복잡한 신경계를 구성하는데 주된 기능을 하는 세포들입니다.